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대단원 3 M2 실전의 네 번째 소단원인 3-4 오리엔테이션 예명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예명은요. 암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까지 암기를 다 했는데도 오리엔테이션이 맞아있지 않은 조각이 나타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처럼 다음 화면에 나오는 스크램블을 이용해서 큐브를 섞으신 다음에 암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오는 스크램블로 큐브를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큐브가 제 것과 같이 섞였나요? 네, 제 것과 같이 섞였으면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의 버퍼는요. 키읔의 무받침입니다. 키읔의 무받침. 그리고 키읔의 무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 오리엔테이션이 안 바뀌니까 두 번째 버퍼는 디귿의 무받침입니다. 무받침. 단어를 만들어보면 저는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코드. 뭐 키드도 되고요. 키드. 저는 코드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디귿의 무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안 바뀌니까 세 번째 버퍼는 이응의 무받침입니다. 이응의 무받침. 그리고 이응의 무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는 역시 오리엔테이션이 안 바뀌니까 네 번째 버퍼는 치읓의 받침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어 있는 치읓이요. 치읓의 받침. 단어를 만들어 보면 저는 애칭이 좋겠네요. 애칭. 저번 시간에도 제가 애칭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어쨌거나. 저번 시간에 애칭이라고 외웠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애칭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암기한 건 코드 애칭이죠. 코드 애칭. 자, 그리고 다음으로 치읓의 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하니까 다섯 번째 버퍼는 리을의 받침이 됩니다. 리을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뀌어가지고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버퍼에 오니까 리을의 받침이 되겠죠. 그리고 리을의 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하니까 여섯 번째는 기역의 받침이 됩니다. 기역의 받침 이해되시죠? 자, 리을의 받침, 기역의 받침. 리을로 시작하면 어려운 단어가 꽤 많아요. 원피스, 애니메이션 원피스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람각, 람각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롤이라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롤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랭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저는 롤 안 합니다. 아직은 안 해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단어를 만들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중에서 롤겔로 하겠습니다. 롤겔. 그럼 지금까지 암기는 코드, 애칭, 롤겔이죠. 코드, 애칭, 롤겔. 자, 그 다음에 기역의 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하니까 일곱 번째는 지읒의 받침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 바뀌어야 하니까 지읒의 받침이 되죠. 그리고 지읒의 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는 역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하므로 여덟 번째는 비읍의 받침이 됩니다. 비읍의 받침. 그러면 지읒의 받침, 비읍의 받침은 저는 증발이 좋겠습니다. 증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암기가 코드, 애칭, 롤겔, 증발이 되죠. 자, 다음으로 여덟 번째. 다음이 아니죠. 다음까지 배웠던 암기들 중에서 여덟 번째인 비읍의 받침이 원래 자리로 갈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바뀌고요. 그 다음 버퍼가 될 조각을 보니 노랑 녹색 조각이네요. 노랑 녹색 조각.
암기가 8음절밖에 안 되는데 벌써 끝난 걸까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끝난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코, 드, 에, 칭, 롤, 겔. 손가락 찍기 힘드네요. 그리고 증, 발. 자, 그러면 어딘가 원래부터 맞아 있었던 조각이 있는 거겠죠? 바로 네, 이 조각은 처음부터 맞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각도 처음부터 맞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조각이 원래부터 맞아 있었기 때문에 암기가 좀 짧게 끝난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 있었잖아요. 원래 자기 자리에 가 있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암기가 좀 짧았습니다. 코드, 에, 칭, 롤켈, 증발. 네, 이쪽은 여기도 있었네요. 맞아있던 조각 여기도 하나 있네요. 네, 니은과 시옷 조각, 니은과 시옷, 니은, 시옷, 그리고 네, 미음 조각이 처음부터 원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조각이 원래 자리로 갔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정면도 암기가 8음절로 해서 정면이 되돌아왔고요. 그리고 정면이 되돌아온 상태에서 노랑 녹색 조각이 원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또 3개의 조각이 원래 자리에 가 있어서 모든 조각이 원래 자리로 갔다. 자, 이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마지막 비읍을 8번째였던 비읍을 원래 자리로 보낼 때 노랑 녹색 조각이 버퍼로 와서 암기가 끝난다고 했는데 노랑 녹색 조각은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됐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비읍이 아까 증발이었죠, 발. 그러면 비읍에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어 있었던 조각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바 플러스 종공식을 이용해서요. 그러면 비읍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노랑 녹색 조각도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맞아 있습니다. 네, 맞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각이 버퍼로 즉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은 상태로 오게 될 겁니다. 뒤집혀서요. 네, 우리는 모든 조각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순서를 외웠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처리되지 않은 조각이 생겼어요. 네,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외웠는데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외웠는데도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은 조각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요. 자, 정확하게는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 아까 처음에 제가 순서라고만 말했던 것 같은데요. 자, 버퍼에 오는 조각들의 순서와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외운 것 같은데, 내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처리되지 않은 조각이 생겼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죄송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 조각의 수는 반드시 짝수계라는 거예요. 반드시 짝수계예요. 즉 마지막 순서까지 암기를 다 했는데 노랑 녹색 조각에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다면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는 조각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여기 처음부터 맞아 있던 미음 조각. 네, 이 조각과 노랑 녹색 두 조각이 암기를 끝냈는데도 오리엔테이션이 처리되지 않은 예외형에 해당되는 조각들입니다. 참고로 이 미음 조각처럼 처음부터 원래 자리에 맞게 들어가 있는데, 네, 자기 위치는 맞게 들어가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는 조각을 발견하셨다면 지금처럼 꼭 암기를 마지막까지 한 다음이 아니더라도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이 생기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암기한 대로 공식을 다 쓰면 다른 조각들은 다 원래 자리로 순서와 오리엔테이션 맞게 보낼 수 있는데 여기
노랑이 아니죠. 여기 미음 조각과 버퍼에 올 버퍼가 자기 자리인 노랑 녹색 조각은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게 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선 공식을 다 썼을 때 어느 조각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는가 하는 것을 외웁니다. 위치를 외우는 게 편하죠. 네. 코너 같은 경우에는 방향도 약간 외워줘야 되는데 엣지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이 맞아 있다 안 맞아 있다 이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조각인지 그 조각만 찝어서 외워도 됩니다. 즉 코드, 애칭, 롤겔, 증발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게 되는 조각이 생긴다면 자 증발까지 해서 공식을 다 썼을 때 그 다음에 자 이 위치에 조각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게 된다라고 손으로 짚어서 외우는 거죠. 손으로 안 짚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 위치를 외우는 거죠. 네, 손가락으로 짚어서 외우시면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예외형 조각은 보통 많아야 4개입니다. 네, 2개를 잘 안 넘어가요. 6개는 짝수개라 그랬죠. 제가 짝수개로 나타난다고 했죠. 6개는 저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언제 나타날지 또 모르겠죠. 자, 그리고 솔빙할 때 그리고 나서 솔빙할 때 공식을 다 쓰고 나서 따로 위치를 외웠던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는 그 조각들만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바로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써서 맞춰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방법을 비추천합니다. 네, 비추예요. 제 경험상 그렇게 했더니 암기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공식 쓰고 나니까 암기 뭐였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되도록이면은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을 나중에 처리합니다. 그게 더 성공률이 저한테 높더라고요. 이건 제 팁일 뿐이고요. 먼저 하는 게 편하시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이용해서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오리엔테이션만을 바꿔주는 퍼뮤테이션은 전혀 바꾸지 않고 오리엔테이션만 바꿔주는 공식은 도대체 뭘까요? 아직 그건 안 배웠죠? 네, 다음 화면에 오리엔테이션만 바꿔주는 엣지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식을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 엣지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확인하셨죠? 혹시나 싶어서 프린트로도 뽑아봤는데요. 자, 일단 4개의 엣지 오리엔테이션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4개의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은 4개의 엣지가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3개는 2개의 엣지의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맞지 않은 상황 한 가지, 이렇게 맞지 않은 상황 한 가지, 이렇게 맞지 않은 상황 한 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2개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자, 지금 이 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모양이죠. 그런데 시점을 딱 바꾸면 이 모양의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은 위치가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시점만 바꾸면요. 이 상황에서 시점만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 모양과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은 위치가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이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양을 시점을 바꾸면 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 모양의 시점을 딱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이걸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보통 이걸 씁니다. 저는 이걸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총 3개의 엣지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3개를 쓰는데요. 이렇게 3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다시 한번 큐브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4개의 엣지가 맞지 않은 상황 한 가지, 그리고 이렇게 2개가 맞지 않은 상황 한 가지, 자, 그리고 이렇게 2개가 맞지 않은 상황 한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맞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외우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이것들을 응용을 해서 엣지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암기한 것을 토대로 솔빙을 해 나가다가 엣지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을 처리해야 하는 그 상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기한 것이 어떻게 됐었죠? 코드, 애칭, 롤겔, 증발, 그리고 코드, 애칭, 롤겔, 증발까지 공식을 다 쓰면 모든 엣지들이 다 제자리에 가고 이 위치에 노랑, 녹색 조각이 오는데 이 조각과 이 조각이 증발까지 공식을 다 썼을 때 이 자리에 오는 노랑, 녹색과 여기 있는 노랑이 아니죠. 주황, 녹색 조각의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다. 즉 증발까지 공식을 다 쓰고 나서 이 위치와 이 위치에 오는 조각들의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다. 자, 이걸 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찝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외운 코드, 애칭, 롤겔, 증발을 순서대로 공식을 써볼게요. 자, 코드. 자, 카 공식이죠. 맞았고요. 정면 뒤집혔죠. 자, 짝수 번째지만 디귿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냥 원래대로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정면 돌아왔고요.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칭에서 자, 제자리에 갔고요. 정면 뒤집혔고요. 짝수 번째인데 지금 치읓에 받침이 왔죠. 그러면은 차 플러스 종공식이 아닌 라 플러스 종공식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짝수 번째 치읓이나 리을이 오면은 엠슬라이스 예외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로 써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라 플러스 종공식. 자, 치읓이 제대로 갔고요. 정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롤겔인데 홀수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공식을 쓰면 됩니다. 홀수 번째니까요. 자, 롤. 자, 하얀색, 녹색 사이에 원래대로 조각이 왔는데요. 홀수 번째로 공식을 썼기 때문에 정면이 뒤집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겔, 그리고 증발이죠. 증발, 원래 자리 갔고요. 정면이 뒤집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을 쓸 건데요. 발. 자, 발 쓰면은 이 조각이 오리엔테이션이 뒤집혀서 원래대로 제자리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정면이 뒤집히겠죠. 왜냐하면 짝수 번째로 공식을 쓰기 때문에 정면이 뒤집힐 거고, 그리고 짝수 번째이기 때문에 짝수 번째 공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면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노랑 녹색 조각이 버퍼 위치로 올 텐데요. 오리엔테이션이 바 플러스 종공식을 쓰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 이 조각 역시 뒤집혀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게 돼서 버퍼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예상한 대로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았죠. 그리고 역시 이 두 조각이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은 걸로 됐습니다. 모든 조각이 다 제자리로 갔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맞았고요. 그런데 예상한 대로 이 두 위치의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엣지 오리엔테이션 공식들 중 한 가지를 이용해서 이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자, 지금 딱 이렇게 놓고만 봤을 때 이 위치가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인가요? 네,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세던 무브와 역세던 무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세던 무브와 역세던 무브. 제가 예전에 M2회법의 대부분의 공식은 세던 무브, M2회전, 역세던 무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파고들어 보면 M2가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M2를 기본적인 공식으로 해서 즉 버퍼에 있는 조각을 타깃으로 옮겨주는 이 회전을 기본적인 공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세던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세던 무브가 뭔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세던 무브에 대해서 저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저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던 무브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식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회전을 의미합니다. 세던 무브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기 위한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회전,
네, 그게 셋업 무브예요. 그리고 역셋업 무브는 셋업 무브를 하고 그 공식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위치를 돌려주는 네, 셋업 무브의 역회전. 그것이 역셋업 무브입니다. 자, 그러면 M2 해법의 대부분의 공식인 셋업 무브, M2 회전, 역셋업 무브. 자, 이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M2 회전이 하나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M2 회전. 버퍼에 있는 조각을 타깃 위치로 보내주는 그것을 하나의 그 M2 회전을 하나의 공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셋업 무브는 타깃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조각을 타깃으로 옮겨줘서 M2 회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회전이고요. 역셋업 무브는 그 셋업 무브를 하기 전에 그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려주는 네, 셋업 무브를 하기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려주는 네, 그 셋업 무브의 역회전입니다.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네, 셋업 무브의 역회전이 역셋업 무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좀 더 큰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죠. M2 회전이 하나의 공식인데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가 붙어서 하나의 공식이 되는데 더 큰 공식이 되는데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는 M2 회전이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도 이 공식 M2 회전을 가지고 공식을 쓸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위치에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은 상황은 여기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셋업 무브와 역셋업 무브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셋업 무브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회전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세 개 중에 이 공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공식이요. 이 상황에 해당하는 이 두 위치가 안 맞아 있을 때에 해당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이용할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셋업 무브를 해서 이 위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는 조각들의 위치가 이 위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L 프라임 U 그리고 D 프라임 L2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L 프라임 U L 프라임 U L 프라임 U D 프라임 L2 L 프라임 U D 프라임 L2. 자, 그러면 나중에 역셋업 무브를 할 때는 L2 D U 프라임 L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셋업 무브를 해줬어요. 셋업 무브를 해줬더니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아 있는 조각들의 위치가 이 위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조각 오리엔테이션 안 맞아 있죠? 이 조각 오리엔테이션 안 맞아 있죠? 자, 이 상황처럼 이 위치에 조각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안 맞도록 여기 있던 조각들을 일로 이동시켜줬어요. 이것이 셋업 무브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오리엔테이션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써볼까요? 공식 뭐였죠? 자, 이 공식이었습니다. 이 공식. 자, 써볼게요. 네, 오리엔테이션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공식을 썼더니 오리엔테이션이 맞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맞았어요. 자, 그리고 역셋업 무브를 할 때는 이제 역셋업 무브를 해서 이 조각들을 다시 이 위치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포미테이션까지 다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셋업 무브를 L 프라임, U, D 프라임, L2로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L2, D, 그리고 U 프라임, L이죠. 네, L을 해야겠죠. 자, 그랬더니 엣지들의 포미테이션이 모두 맞았고요. 네, 물론 코너들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코너들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R2 해법이든 어떤 해법이든 코너를 암기했던 것이 흐트러지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모든 조각들의 퍼미테이션이 바뀌지 않은 채로 자, 오리엔테이션만 바꿨습니다. 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이 상황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해당하는 공식을 써서 오리엔테이션을 맞게 해주고, 그리고 역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 위치로, 원래 있었던 그 위치로 조각들을 옮겨줬습니다. 다른 조각들의 위치도 절대 바뀌지 않게 하면서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이 상황에서 엣지는 오리엔테이션이 맞다 안 맞다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시점을 변환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요 위치가 안 맞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오리엔테이션 공식 쓰고, 다시 이렇게 U'에서 돌려주고, 이렇게 시점을 다시 놓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해도 오리엔테이션이 맞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했냐면요. 나중에 R2 해법에 가서는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을 처리할 때 함부로 시점 변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함부로 시점 변환 안 하는 걸로 가르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연습하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터득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좀 더 안전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공식 중 한 가지 상황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상황 중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의 공식을 쓴 다음에, 그리고 역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준다. 그렇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 다 맞은 상태로, 자, 다시 퍼뮤테이션까지 다 원래대로 돌아온다. 네, 이것이 셋업 무브 오리엔테이션 공식 역셋업 무브, 네, 이런 하나의 원리입니다. 좀 제가 말을 또 복잡하게 많이 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예외형 상황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일단 암기하는 거는 암기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그냥 평소처럼 암기하는데 오리엔테이션 맞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 위치를 기억하자. 공식을 다 쓰고 나서도 오리엔테이션이 맞지 않는 그 위치가 나오면은 그 위치를 기억했다가 솔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안 맞은 위치를 셋업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로 만들어서 공식을 쓴 다음에 역셋업 무브를 이용해서 원래대로 돌려주자. 네, 이것이 오리엔테이션 예외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렸나?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3층에서 발생하는 오리엔테이션 예외형들은 셋업 무브가 아주 간단하겠죠. 하지만 1, 2층에 있는 것들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서 셋업 무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점 변환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네, 길고 복잡하게 설명한 강의였지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 강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3-4 오리엔테이션 예외형까지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 강의는 실전편, M2 실전편의 마지막 강의인 PLL 3-5 PLL 예외형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